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기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칼고스타프도 도입하고 RPG-7도 도입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를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 무기를 들고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에게 가장 절실한 건 무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의 숫자가 어느 부대보다도 중요한 게 보병부대이고 인구 감소로 인한 보병부대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은 북한이 분대마다 RPG를 배치한다고 걱정을 하면서 칼고스타프를 도입하자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무기를 누가 들고 싸울까요? 이 무기를 들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당장 이미 북한은 분대가 12명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8명으로 축소를 했고 그나마도 이것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인데 누가 들고 싸운단 말입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터미네이터라도 도입해서 보병을 대신하게 해야죠. 로봇이라도 도입해야죠. 물론 당장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를 실제로 배치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공중에 떠다니면서 전투를 할 장비를 도입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전투용 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군이 도입할 예정인 전투용 드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병력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전투용 드론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건 직접적으로 보병을 대신할 중대급 전투용 드론과 대대급 전투용 드론입니다. 우선 중대급 전투용 드론부터 살펴보죠. 중대급 전투용 드론은 여러분도 정말 잘 아는 모델입니다. 그건 바로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입니다. 저는 과거에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동축반전 드론이 군의 시험평가에 통과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럼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은 군의 시험평가를 무사히 끝내고 현재는 육군의 11사단에 배치되어서 야전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야전평가가 끝나면 군에 정식 배치되게 됩니다. 우선은 특전사부터 배치를 해서 차후에는 전군에 확대 배치를 할 계획이고 이게 바로 중대급 부대의 화력지원 드론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드론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 드론의 이름은 MCD라고 하고요. 다목적 전투 드론이라고 합니다. 기본형은 MCD7이라고 하고요. 직경은 110mm, 길이는 700mm고 무게는 7kg이고 그 중에서 탄두 중량은 3kg입니다. 이 드론은 하부의 모듈을 교체하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하부에 교체 가능한 모듈은 감시정찰형 모듈과 탄약 투하 모듈, 그리고 성형 파편 고폭탄 모듈이 있고 거기에 EFP탄 모듈 등이 있습니다. 특히 탄약 투하 모듈은 두 발의 대인용 탄약을 운반할 수 있고 전차를 공격하기 위한 성형 파편 고폭탄 모듈과 EFP 모듈은 자폭형 모듈입니다. 한마디로 탄약만을 투하하는 게 아니라 드론 자체가 자폭 공격을 하는 모듈입니다. 나머지 모듈은 임무를 끝낸 다음에 돌아와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드론은 현재 11사단에 의해서 시험평가가 끝나면 우선은 특전사부터 배치할 계획이고 특전사에서 운용을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전군에 배치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은 주로 중대에 배치되어서 적에 대한 감시정찰과 그리고 보병중대에 대한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대대급 화력지원 드론인데요. 우리가 대대급 화력지원 드론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인 아에로로즈비드카의 대활약을 보고 기획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에로로즈비드카가 어떤 부대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원래는 드론 동호회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해서 대활약을 펼친 부대죠. 이 부대는 프로그래머와 대학 교수나 대학생 등이 드론 조종을 위해서 만든 동호회였다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문제로 인해서 참전하게 된 부대이고 특히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 방어전에 맹활약을 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특히 쿼드콥터에 대전차 수류탄을 달아서 투하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방법을 보고 우리도 이런 걸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런 걸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나라가 중국산 쿼드콥터에서 수류탄을 투하시키지는 않고요. 당연히 제대로 된 군용 드론을 도입하게 됩니다. 특히 아에로로즈비드카는 산악용 사륜 오토바이에 소수의 인원이 드론을 탑재하고 치고 빠지는 전술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소형 전술 차량에 드론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드론을 도입하게 될까요? 현재 이 사업은 아직 정식으로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 자체를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각업체는 이미 이 사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대표적인 모델은 LIG와 풍산이 제안 중입니다. 그리고 LIG의 모델은 제가 이미 영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LIG는 지금 본인들이 개발 중인 보급용 드론에 40mm 유도 로켓을 달아서 화력지 원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LIG가 개발 중인 보급용 드론은 쿼드콥터형으로 기존 보급용 드론이 리튬 배터리만 이용해서 한 번에 보급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서 기존 보급 드론에 비해서 2배 정도의 탑재량을 보이는 물건인데요. 여기에 원래 LIG가 개발 중이던 40mm 유도 로켓을 달아서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LIG가 원래 개발하던 모델은 비냉각 열영상 시커를 활용해서 현공대전차 미사일처럼 영상 이미지 공격 능력을 구현한 모델이었습니다. 현공은 조준 장치는 비냉각이지만 미사일 자체는 냉각 방식의 열영상을 사용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냉각은 너무 잡음이 심해서 영상 이미지 공격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IG는 비냉각 열영상으로도 영상 이미지 공격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시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20mm 손목 발사 미사일이었죠. 한마디로 20mm 미사일에도 탑재 가능한 비냉각 열상으로도 현궁 같은 공격이 가능하다는 걸 시연한 겁니다. 그러나 원래 군에서 요청했던 건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고, 그래서 본격적인 개발은 40mm로 할 생각이었는데, 군에서 20mm 손목 발사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면서 40mm 유탄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사장되고 20mm 미사일을 본격 개발하게 되었죠. 그러나 역시 LIG는 40mm 미사일이 사장되는 게 마음에 걸렸었는지 이 40mm 미사일을 드론에 탑재하는 형태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mm 미사일이 현공대전차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영상 이미지 추적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LIG가 선보인 모델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이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에 사용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방식을 바꾸었을까요? 이건 다분히 풍산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풍산은 어떤 모델을 선보였을까요? 풍산이 선보인 것도 당연히 쿼드콥터형입니다. 왜냐하면 소형 전술 차량에서 운용하려면 다른 방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농약살포 드론을 보신 적 있나요? 농약살포 드론들을 보면 트럭 짐칸에 싣고 다니면서 트럭 짐칸에서 바로 이륙을 해서 농약을 살포하잖아요. 우리의 대대급 화력 지원 드론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중대급 화력 지원 드론은 사람이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이고, 그래서 풍산의 드론은 7kg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대급 화력 지원 드론은 소형 전술 차량에서 운용하게 되고, 소형 전술 차량 뒷부분에서 농약살포 드론처럼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쿼드콥터형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풍산에서 내놓은 방법은 뭐냐? 박격포탄을 투하하는 겁니다. 풍산은 정말 우크라이나의 아에로로즈비드카를 그대로 흉내낸 드론을 선보였는데요. 아에로로즈비드카는 대전차 수류탄에 3D 프린터로 찍어낸 날개를 달아서 투하했습니다. 거기에 풍산은 신관만을 새로 개발을 하고 박격포탄에 새로운 신관만을 장착해서 투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박격포탄으로는 전차를 공격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전차용 탄약은 별도로 개발 중이지만 기본탄은 박격포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대 3발까지 탑재가 가능하고 60mm 박격포에서 4.2인치 박격포탄까지 전부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격포탄에 결합할 신관은 GPS와 관성계를 이용한 정밀 유도 신관으로 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고, 만일 불발탄이 발생하면 자폭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60mm 박격포는 전량 퇴역시킬 생각이고, 4.2인치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치장 탄약 임무를 이전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수량을 넘겨받았죠. 그래서 풍산은 이걸 활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LIG가 40mm 미사일을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풍산은 이미 있는 탄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약 생산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LIG의 40mm 미사일은 전량 신규 생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소규모 부대에만 배치하고 말게 아니라 전군에 배치하려면, 그것도 대대급 부대 전체에 배치하려면 그 탄약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LIG도 최대한 40mm 미사일의 가격을 낮추어야 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자랑하던 비냉각 열상을 활용한 영상 이미지 공격 능력을 포기하고 최대한 가격이 저렴한 반능동 레이저 유도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풍산의 화력 지원 드론은 8월부터 군에서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우수한 것, 아니면 두 모델 전부 시험 평가를 통과하면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처럼 야전부대에서 운용 평가를 받게 되겠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우수해 보이나요? 정밀한 핀포인트 공격이 가능한 LIG의 40mm 미사일, 그리고 박격포탄의 신관만 교체한 풍산의 드론. 둘 중에 어떤 게 우수해 보이나요? 확실한 건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력 자원도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력 지원 드론 같은 걸 대량으로 도입해서 병력 감소에 대응을 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같아요. 이제는 무기를 들고 싸울 병사가 없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에게 대신 싸우게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니 말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진짜 앞으로는 터미네이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